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오늘 또 피의자 혐의로 소환 조사받고 있습니다. 원 전 국정원장은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에 광범위한 국내 정치 공작을 진두지휘한 의혹을 받고 있죠. 여론 조작, 그 대상과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건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일단 혐의는 여러 가지 있고요. 이미 지난번 파기환송심에서 네. 2012년도에 대선과 관련된 댓글과 관련해서는 이미 실형 징역 4년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근데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이제 청와대 문재인 정부가 바뀌면서 네. 국정원 내 이제 적폐청산 TF가 들어가서 여러 가지 살펴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새로 발견된 겁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난 2012년 대선 때 말고도 2009년 이후에 민간인 댓글팀을 48개 팀을 운용을 한 그런 것이 있고요. 그래서 네. 정치 공작과 여론 공작을 했다는 그런 혐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MB 블랙리스트. 이것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와는 좀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계에서 어떤 정부의 비판적인 세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퇴출하려고 하는 네. 그런 시도를 했었고,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드러난 것이 이제 박원순 시장에 대한 제한 문건이죠. 그래서 네. 박원순 씨를 종북 인사로 규정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좌파성 시정 방안, 시정 운영 방안에 대해서 대응을 해라. 그래서 사실 보수단체를 통해서 가두 시위도 하고 1인 시위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영방송 장악이 요즘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네. MBC나 KBS를 비롯해서 이제 공영방송의 PD를 비롯해서 어떤 정부의 비판적인 어떤 직원에 대해서 퇴출시키려고 하는 해고 아니면 전직을 통해서 압박을 가하는 그런 것들이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검찰에 출두하고 있는 원 전 원장의 모습입니다. 마스크를 쓴 채로 그냥 들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습니다. 추가 기소 가능성도 있어 보이죠. 일단 지금 재판 받고 실형을 선고받은 거 위에 이제 댓글이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블랙리스트, 새로운 블랙리스트랄지 정치 공작, 여론 공작 이제 그런 댓글이 과연 지금 재판을 이미 선고를 받은 것과 어떤 한 범죄에 들어가느냐, 이제 그것 따라서 이제 처벌 유무가 정해질 거고요. 그런데 이러한 댓글이랄지 여론 공작을 하면서 국정원에 돈을 썼거든요. 이제 네. 최대 한 70억 정도 쓴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국고 손실 혐의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정원 지휘 라인에서 최고의 정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청와대에 계속 일일 보고를 하면서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독대를 하고 공모를 했느냐,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그 개혁위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은요,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해서 여론 개입에 들어간 정황이 그러니까 적시가 되고 있는데요. 네네. 일단 개혁위 발표에 의하면 말이죠. 2009년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부터 네. 이제까지 어떤 국정원이 대북에 대한 중심을 뒀다고 한다면 그다음부터 이제 한국 내에 어떤 정치나 여론과 관련된 더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특히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한 다음에 어떤 MB 정부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론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러한 댓글 부대를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약간 행태가 달라집니다. 2010년에 천안함 폭침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연평도 포격이 있었죠. 또 사대강 사건 관련해서 정부의 비판적인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력들을 제압하기 위한 댓글 작업을 시작한 것이고, 또 2011년도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고요. 2012년도에 이제 총선과 대선이 있었는데, 그때는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비판적인 정치인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서거와 처음 어떤 댓글 작업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형태가 좀 변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송영길 당시 인천시장, 박지원 의원, 조국 민정수석, 당시 이제 서울대 교수였습니다만, 이런 그 야권의 정치인들이나 진보 성향의 인사들 말고도 그러니까 여론 조작의 비판 그 대상을 여당 내부로 향하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상돈, 홍준표, 원희룡 이런 분들에게도 가 있습니다. 그 참
좀 특이한 점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네. 뭐 어떤 블랙리스트랄지 그런 것들은 예. 정부의 좀 비판 세력, 특히 야당이나 아니면 진보 세력에서 했을 거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한나라당 대표, 안상수 대표, 그 다음에 사무총장했던 원희룡, 그 다음에 최고위원했던 홍준표 의원, 그리고 이상돈 의원도 상당히 이제 보수주의로 어떤 학자로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면 그 비판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아군이 아닌 적군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비판해서 더 이상 정부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일종의 이제 자갈 물리기를 했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상돈 당시 중앙대 교수는 우파로 위장한 채 노골적인 좌파 행각을 벌이고 있다. 뭐 이런 코멘터리도 있었고요. 네. 예, 홍 최고위원, 당시 이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었던 홍준표 의원은 저격수 명성에 어울리지 않게 자꾸 총뿌리를 아군에게 겨누고 있다. 이게 참 갖가지 이제 표현들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 자체적으로도 어떤 건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건강한 비판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내부적인 어떤 비판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좀 특이한 부분은요. 안상수 당시에 이제 한나라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MB면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사퇴에 찬성을 했다는 이유로 청와대에서 미움을 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국정원에서 조직적으로 이제 비판을 하게 되고 비판 댓글을 달게 된 거죠. 이른바 그 화이트리스트 얘기를 잠깐 좀 해보죠. 국정원에서 그러니까 원전 원장이 취임하고 그 보수 매체들, 보수 인터넷 매체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도 있던데요. 일단 뭐 블랙리스트에 대비되는 게 화이트리스트죠. 근데 네. 화이트리스트는 뭐 그 국가정보원의 이제 적폐청산 TF의 어떤 문건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또 첫째가 보수단체 아니면 보수 매체의 종합을 통해서 네. 뭐 조선일보랄지 중앙일보랄지 여러 5개 신문에다가 시국 선언을 싣습니다. 네. 그러면서 종북적인 면,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비판하고 햇볕 정책 그런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시국 선언을 싣게 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수 단체를 이용해서 이제 집회와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집회 시위 자체도 결국은 종북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확인만 된 것만 한 8개 정도 단체와 관련이 있고 집회와 시위를 하도록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그러니까 보수적인 성향의 시민단체, 예를 들자면 어버이연합이나 엄마부대 같은 데로 그 자금 지원도 갔다는 게 이제 증거가 있나요? 그렇죠. 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뭐 그 문건에는 나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가 이제 가장 활동을 좀 열심히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까지 쭉 그 이명박 정부 이후에 어떤 보수단체의 집회를 보면 어버이연합이나 아니면 엄마부대가 굉장히 앞장서서 해왔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만약 보수단체가 가두 시위를 한다랄지 이른 시위를 하려고 하면 어떤 재정적인 어떤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예. 그런 도움을 국정원에서 직접 돈을 가지고 주었다는 이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대기업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압박을 해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그런 정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국정원의 자금만 놓고 본다면 국정원의 자금이 보수적인 미디어나 뭐 시민단체로 흘러나갔다는 이제 증거가 확보된다면 이거는 어떤 문제가 횡령인가요? 근데 전형적인 업무상 횡령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은 국정원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 자체는 국가 돈이거든요. 네. 그래서 특가법상 이제 국고 손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병주 전 심리단장이 구속됐을 때도 예. 특가법상 국고 손실 혐의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런가 하면 그 방송 장악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 최승호 전 MBC PD가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출석 당시의 입장을 들어보시죠. PD수업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맡아서 진행을 하다가 마침내 이제 쫓겨나고 그리고 또 이해가 가지 않는 이유로 해고가 되고 그 배경에 뭐가 있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 검찰에서 저를 부르시는 걸 보니까 뭔가 국정원 혹은 그 배후에 있는 결국은 뭐 청와대가 다 연결된 거라고 보는데 배후에 있는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참고인 신분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 최승호 전 MBC PD는요. 현장 방송 현장에서의 피해 상황 같은 것들을 알고 싶었던 건가요? 그렇죠. 이제 블랙리스트 중에 특히 이제 문화예술이나 아니면 이제 방송 장악과 관련해서 PD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약간 우호적이 아닌 그런 프로그램이랄지 아니면 어떤 또 정부가 싫어하는 이게 정부의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을 프로그램에 출연시켰을 경우에는 이걸 상당히 블랙리스트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로 인해서 이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참고인을 통해서 어떠한 형태로서 압박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또 전보가 됐는지 어떤 형식으로 해고가 됐는지 거기에 관여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런 걸 이제 전반적으로 밝히겠다는 게 이제 검찰의 입장이죠. 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당시에 퇴출 압박을 받았다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반격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김미화 씨 그리고 소설가 황석영 작가 모두 진상조사를 정부 측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 문성근 씨를 포함한 5명은 검찰의 관련자들을 고소했습니다. 보시죠.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의 퇴출 압박을 받은 황석영 작가와 김미화 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민관합동진상조사단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진상조사를 신청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입니다. 국정원 직원의 퇴출 압박 경험도 공개합니다. 정부 비판을 하면 개인적으로 큰 망신을 주거나 폭로하는 식으로 나가게 될 테니 자중하라는 내용이었다. 국정원의 퇴출 명단 82명에 포함된 배우 김규리 씨는 검찰의 피해 조사를 받았고 배우 문성근 씨 등과 함께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관련자로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과 남재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8명을 적시합니다. 국가의 근간과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한 것이며 민주정부로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을 위배한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그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그 문성근 씨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고소인들이겠죠? 이분들의 변호인으로 함께 한다고요? 네, 전부터 이제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었고요. 또 최동 네. 검찰총장도 어떻게 보면 뭐 명백히 블랙리스트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소신이 있는 수사를 하려다가 결국 혼외자 사건으로 검찰총장을 사퇴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전 정부의 아니면 이제 보수 정부의 피해자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입장에서도 이런 참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뭐 블랙리스트의 어떤 실체를 밝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본인과 관련된 부분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이런 면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여론에서 좀 긍정적인 뭐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검찰에서 밝혀야 될 쟁점 내지는 논점을 뭐라고 보세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떠한 형태로 이러한 블랙리스트가 작성이 됐고 네. 어떤 형태로 이제 불이익을 주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러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서 아까 화이트리스트를 얘기했잖아요. 네. 화이트리스트를 어떤 식으로 동원했고 거기에 어떤 예산이 쓰여졌느냐 예.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반복적으로 많은 얘기를 하지만 결국 이러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문화예술은 배제 명단과 관련해서 그 범위가 거기에 공무원 사례 범위가 어느 정도냐.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 전 원장은 개입한 것이 거의 문건에 드러나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 이상 예를 들어서 전 대통령 때 이명만 전 대통령도 과연 여기 개입을 했느냐. 가장 종착점은 이명만 전 대통령을 볼 수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런 가운데 이명박 정부 당시 최장수 그 문체부 장관 기록을 갖고 있는 유인촌 전 장관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요지의 말을 했습니다. 우린 차별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현장에 있던 문화예술인들과도 사이가 좋았다. 요즘 방송에 나오는 얘기들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당시에 이제 문체부가 직접 관여했느냐, 이제 그런 것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국정원과 청와대의 어떤 직접 보고 라인을 통해서 이런 블랙리스트는 이제 화이트리스트가 작성이 되고 이게 실행이 됐다는 게 지금 문건 주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사실 이제 문체부 자체도 자유로울 수는 없죠. 왜냐하면 문체부는 이제 문화예술인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그 예술인들의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공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과연 문체부가 관여가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은 뭐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내용이라고 봅니다. 검찰이 그러면 저 문체부도 수사 대상에 넣을까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온다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네. 박근혜 정부 때는 문체부가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제 문체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아직 문건은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추후에 어떤 수사 과정을 좀 지켜봐야지 않나 싶습니다. 군사이버사령부 댓글 부대에 그러니까 정치 공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었죠. 2014년도에는 일부 요원들의 일탈이었다, 뭐 이렇게 결론이 그냥 나버렸었는데요. 새로운 조사 결과는 그 2012년도 대선과 총선에 모두 청와대로부터의 어떤 이제 모종의 협조 내진 뭐 협조 문건 뭐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하던데요. 지금 나온 문건 자체가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청와대와 직접 군사령부 이제 회의한 결과 문건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이제 군무원을 뽑는데 사실 군무원을 뽑는데 대통령이 관여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79명을 군무원을 뽑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이것은 기획재정부의 검토를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그냥 뽑게 만드는 거죠. 네. 그런데 79명을 뽑는 데 있어서 대통령의 지시가 2번 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군무원 같은 하급직을 뽑는데 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 그렇죠. 그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79명 뽑았는데 그중에서 47명이 댓글 부대에 이용이 됩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지시도 보고를 받고 본인도 지시한 것이 명백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의혹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러면 이제 전국적으로 소환 조사의 가능성이 있네요. 일단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국정원에서 지휘라인이 원세훈 국정원장하고요. 그러니까 댓글이나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부분은 원세훈 국정원장이 제일 정점에 있고 그다음에 제3차장을 했던 이종명 제3차장 그 밑에 민병주 심리단장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3명까지는 뭐 공모했다는 게 인정이 되는데 과연 그 이상의 어느 정도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여가 돼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병주 전 심리단장도 사실은 좀 함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청와대의 어떤 보고 라인이랄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면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 개입을 했느냐 그 부분을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본인의 입장 표명은 아직까지는 없었는데요. 네. 아직은 없죠. 근데 아마 수사 결과를 지켜볼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하다 말았는데 일단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발견이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사 방법은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 검찰에서 판단할 겁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